오는구나. 마침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비프레스 올웨이즈 무비의 영화평론가 오동진입니다. 지난 6월 들어 화제작들이 잇따라 개봉되기 시작했죠. 탐 크루즈의 탑건 매브릭이 이어서 또 29일에는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이 개봉이 됐죠. 저는 이 헤어질 결심이 한국 영화의 히트작을 이어가는 그런 화제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헤어질 결심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했어요. 자해를 했더니 알아듣던가요? 마침내 주아씨 나가게 와. 그 친절한 형사의 심장을 가져다 주세요. 우리 일을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자, 박찬욱 감독 하면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 적지 않으시죠? 박찬욱 감독이 사람의 마음속 심연을 들여다보는 방식은 때론 악마적이라고 할 만큼 잔혹하다는 평가와 오해를 받았었죠. 하지만 그가 얼마나 따뜻하고 또 사랑스러운 것을 좋아하며 심지어 웃기기까지 한다는 것을 이번 영화 헤어질 결심으로 입증해냈습니다. 저는 이 영화가 칸에서 감독상에 그친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원래는 황금종려상을 타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영화 문법과 기본기에 충실하고 또 이처럼 스토리의 완결 구조가 반듯한 작품이 또 있을까요?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것 하나 악귀가 안 맞아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이야기가 앞뒤가 꽉 차 있습니다. 영화란 본래 이래야 한다. 영화적이라고 하는 느낌은 바로 이런 것이다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지금 시대가 전시나 난세가 아니라 평온한 시대였다면 칸 영화제는 박찬욱을 선택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가 때인 만큼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죠. 또 계급의 양극화 문제가 심하죠. 그래서 이런 등등의 문제를 다룬 스웨덴 영화 트라이앵글 오브 새드니스가 황금종려상을 탔습니다. 칸은 내심 박찬욱의 손을 들어주고 또 지지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영화 천재 같으니 라는 얘기를 속으로 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영화 평론가로서 저도 이름을 걸고 오랜만에 이렇게 단언하고 싶습니다. 이번 헤어질 결심은 지금까지 만든 박찬욱의 영화 가운데 단연 최고작이라고 말이죠. 내친 김에 저의 박찬욱 베스트 작품을 좀 꼽아볼까요? 네, 이번 헤어질 결심은 필두로 여러분들 많이 안 보신 것 같던데요. 저는 박찬욱 감독이 영국 BBC와 만든 존 르칼의 원작의 리틀 드러머 걸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 다음이 박찬욱 감독이 폭스 서치라이트와 만든 스토커를 좋아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이 작품?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돌아가서 박찬욱의 복수는 나의 것을 워낙 좋아하죠. 박찬욱 영화의 특징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찬욱은 한마디로 재해석의 달인입니다. 재해석을 하는데 완전히 독창적으로 하는 거죠. 거의 새롭게 창작을 하는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외국의 평론가들이 바로 그 점에 혀를 내두르고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작품이 뭘까요? 바로 에밀 졸라의 테레즈 라킹이라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할리우드에서 오스카 아이작이나 엘리자베스 올슨 등을 기용해 영화로 만들기도 했고요. 지금까지 원작 그대로 만들어진 영화가 한두 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박찬욱의 영화 박쥐가 세계, 특히 프랑스에서 큰 주목을 받았었죠. 지금껏 이 위대한 대문호 에밀 졸라의 걸작 소설을 뱀파이어 버전, 흡혈귀판으로 만든 사람은 오직 박찬욱밖에 없었습니다. 프랑스 영화평론계가 깜짝 놀랐었던 이유죠. 박찬욱의 대표작 올드보이가 일본 출판 만화에서 감금이라는 설정만 가져와서 다시 다 쓴 것이라는 점은 이미 너무 많이 알려져 있죠. 세라 워터스의 소설 핑거 스미스는 박찬욱에 의해서 아가씨라는 영화로 재탄생됐는데요. 소설과 달리 여성성, 레즈비언의 감성으로 완전히 새로운 작품이 됐죠. 존 르카라의 리틀 드러머 걸은 해석을 떠나서 이 소설은 통독조차 힘들 만큼 어려운 작품입니다. 박찬욱의 영화는 원작을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영화 헤어질 결심은요, 1940년대에 할리우드에서 숱한 걸작을 만들어낸 거장 히치콕의 영화적 코드를 적극적으로 가져오고 있는 작품이죠. 일단 구미산 비근봉이라는 가상의 절벽에서는 히치콕 영화의 주요 모티브인 현기증이 차용되고 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임스 스튜어트의 영화 현기증 말이죠. 영화 헤어질 결심의 주인공 형사는 엄청난 불면증에 시달리고요. 그래서 늘 잠복 근무는 자기 차지의 일인데 이때 그는 항상 망원경으로 용의자를 훔쳐보는 일을 합니다. 히치콕의 영화 이창에서 얘기되던 것들입니다. 박찬욱은 자신의 영화적 어법이 히치콕에서 왔다는 것, 자신만이 그의 유일한 적자라는 것, 그런데 어쩌면 자신이 이미 히치콕을 뛰어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박찬욱은
점점 더 히치콕스러워지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히치콕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번 헤어질 결심에서 가장 유명한 대사가 있죠.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그리고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라는 대화입니다. 이거 영화 개봉 후에 엄청나게 패러디되고 또 유행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이 영화의 진짜 대사는 바로 헤어질 결심이란 제목에서 나옵니다. 영화를 보시면서 왜 헤어질 결심인지 그 대목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껏 제가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애틋한 사랑의 고백이었으니까요. 자, 내가 사랑을 하면 당신이 떠나고 당신이 나를 사랑하니 이번엔 내가 떠나네. 어쩐지 중국 한시 같죠? 영화 속 여주인공 탕웨이가 중국어로 하는 얘기입니다. 이 영화 헤어질 결심은 시정살인극입니다. 남자 2명이 차례로 잔혹하게 살해당하죠.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영화에 대한 잔상은 아름다운 풍광으로 남아있습니다. 헤어질 결심은 지독한 러브스토리입니다. 세상에 제 평생 박찬욱이 만든 러브스토리를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결국 모든 건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죽고 죽이고 울고 웃고 하게 되죠. 기쁘다가 슬프고 슬프다가도 기뻐하게 되죠. 모든 건 다 사랑 때문입니다. 헤어질 결심은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무비프레스 오동진의 Always Movie였습니다. See you next movie.